안녕하세요, 김환영입니다.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, 하도 많은 분들이 산타페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.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차이긴 합니다. 현대차의 대표적인 차종 중에 하나니까요. 현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로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. 근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디자인도 뭐 완전 풀체인지라고 말해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고, 플랫폼도 바뀌어서 충돌 안전성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. 여튼 산타페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. 근데 디자인이 좀 황당하다 라고 느껴집니다.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지, 약간 있던 거 가다듬는 정도에서는 안 된다,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. 현대차 디자인이 이런 거다 라는 건 모르겠는데, 어쨌든 현대차 디자인은 충격을 준다, 이런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국내에는 사진이 한 두어 장 나온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. 한번 보면요, 어우 그릴이 야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다. 이게 이런 자동차가 전에 없었잖아요. 과하다 싶기도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 괜찮네,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.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릴, 어우 대박. 번호판도 대박이네. 현대차가 그동안 번호판을 붙일 때 GG 한용이라고 썼었어요. 근데 오브 한용이라고 써놨네. 이게 뭐 한용의 뭐 이런 뜻인가? 612, 612면 스카글리에티 아닌가요?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떠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. 사진보다 동영상이 조금 더 낫다, 이런 평가인데요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동영상 조금 더 볼까요? 이런 거 있네요. Electrified, 전동화를 한다고? 약간 오해 가능성도 있는데 전기차가 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. 지금 단계에서 전기차를 발표하는 건 절대 아니고, 지금은 여기 잘 써 있습니다. Available with hybrid or plug-in hybrid powertrain. 괜찮아?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. 미국 사람인 줄 알았대. 요즘 바다를 많이 먹었더니 미국 사람. 하이브리드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실는다 라는 얘기죠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예요? 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해서 그 전기 배터리가 있는 동안은 전기만으로 가고, 그리고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그때는 엔진을 동작시켜서 간다, 이런 파워트레인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. 그 맞는 방향성인 것 같긴 합니다. 이왕 그렇게 갈 거면 그냥 전기차를 빨리 내놓지. 뉴 로어 범퍼, 와이드 그릴이라고 써있죠. 이건 인정한다. 진짜 와이드 그릴, 내가 본 모든 자동차 중에 그릴이 가장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휠이 19인치, 20인치가 들어간다고? 소렌토보다 1인치씩 크네. 소렌토보다 크다는 게 이런 의미였나요? 약간 좀 리어램프 디자인 바뀌었다고. 그리고 가운데 리플렉터 들어갔다고. 이런 얘기 깨알같이 넣어놨어요. 산타페 하이브리드라는 배지가 뒤에 보이고요.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머플러가 지금 없군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8인치라고 써 있습니다. 클래딩 부분이 바디 컬러로 차체 색하고 통일할 수 있고요. 터레인 모드 다이얼이 제공이 되네요. 펠리세이드하고 같은 부품인 것 같죠? 계기판이 들어가는데, 사실 펠리세이드는 완전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 차에는 들어갔네요. 약간 하극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, 이 계기판은 그랜저하고 다릅니다. 그랜저 소나타가 가진 그 계기판 디자인, 아반떼가 가진 계기판 디자인이 다른데요. 얘는 지금 아반떼 계기판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. 계기판이 잘 안 보여요. 이거 왜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? 지금 하이브리드라서 그린 색깔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렇지, 롤렉스 초록. 있어 보이네. 우리가 어리석었다. 뭐 초록색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오산인 걸로. 생소하긴 하네요. 어쨌든 모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스포츠 모드 하면 이렇게 또 예쁘게 바뀐다고. 어쨌든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나타나지 않고요. 스포츠 모드에서도 에코 게이지가 나타나는데, 스포츠 모드면 적어도 RPM 게이지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게 RPM이, 하이브리드는 RPM이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, 그래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? 인테리어는 지금 뭐 하얀색 계통도 있고요, 카멜색도 있고, 뭐 색깔이 뭐 다양하게 나오는 모양이에요. 파워트레인, 여기 엔진 보면 엔진이 지금 1.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갑니다. 뭐 소렌토 1.6L라고 불만을 표시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소렌토 하이브리드 1.6L 터보 타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2.2L 디젤보다 오히려 더 가뿐하고 더 달리는 느낌이 좋아요. 그러니까 1.6L 터보라고 해서 흉볼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빨리 나와주기만 해라 좀. 네, 그러면
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산타페 디자인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?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전면부입니다. 어떤 콘셉트로 바뀌었냐 하면 최근 이상엽 디자이너님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, 그러니까 요즘 현대차가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, 이걸 하나로 쭉 이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죠. 소나타에서는 약간 그러려고 하나 했는데 그랜저, 아반떼 이렇게 되니까 그릴하고 램프를 딱 붙여서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해야겠어요? 이렇게 결합됨으로 해서 약간 넓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와이드 앤 로우라고 하는 것을 디자이너들이 요즘 들어서는 무슨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어요. 글쎄, 그게 그렇게까지 넓어 보이잖아, 그죠? 화이트는 성공적인 것 같아. 근데 중간에 DRL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잖아요. 토르의 망치를 이렇게 세로로 놓은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TT 같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, 팰리세이드에서는 사실 이렇게 램프가 두 개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 예쁘다고 생각했잖아요. 이 산타페로 와서는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. DRL을 자세히 보면요, 좌우로 헤드램프가 있어요. 램프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밑으로 램프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. 깜빡이겠죠? 깜빡이가 두 개야? 그것도 분리돼 있어? 야, 이것도 이거 대단합니다. 일단 의사결정권 자체가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. 뭐 디자이너님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주셨겠죠.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는 스키드 플레이트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런 그릴 아래쪽 크롬 장식이 있는데, 이게 약간 좀 갈 곳 잃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크롬을 둔다는 게 이게 굉장한 도전인데, 뭐 무게 중심을 기존의 산타페는 약간 위쪽에 있었어요. 이 헤드램프 위쪽에 있는 DRL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이 지나갔죠.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크롬이 지나가는 게 아래쪽으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래쪽에다 무게를 더 두고, 그리고 아래쪽에 또 크롬 장식을 더해서, 그래서 무게를 계속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위에 램프가 그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순한 맛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그 밑으로 약간 시선을 빨리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어쨌든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, 주행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. 주행 모습을 보면 지금 뭐 꽤 멋있습니다. 꽤 멋있어. 아닌가? 나만 멋있나? 이게 롤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. 탐 켄치의 얼굴에다가, 이거 대단하다. 아니 이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걸 벌써 합성을 하고 있어. 지금 닮은 것 같네. 입맛 당기는군. 정지된 사진 보면 이게 뭔가 싶은데 주행 모습 보면 은근히 멋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진빨일 수도 화면빨일 수도 있어서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자동차 디자인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옛날에 자동차 디자인할 땐요, 다들 클레이를 이렇게 깎았죠. 손으로 깎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걸 다 같이 보고, 야 저건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그러면서 디자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. 어디 외부에 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경을 뭐 미국으로 바꿔보고, 뭐 유럽으로 바꿔보고, 파리로 바꿔보고, 주행도 시켜보고, 그러면서 막 돌려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클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많이 생략됩니다. 소형 모델을 만들어보고, 중형 모델 만들어보고, 실제 모델 만들어보고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줄면서,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, CG에선 괜찮았어.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면 그 CG에서의 그 공차라든지 뭐 그런 느낌을 현실에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다 이거 얘기하기. CG가 살짝 실제 자동차에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. 말 잘했어? 그래 한번 조심스럽게. 왜 말을 못하냐고! 이게 디자이너님들이 보고 계시면 어떡해. 이게 뭣도 모르는 애가 지금 뭐 그렇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, 이게 잘못하면 진짜 돌맞을 그런 얘기를 제가. 이 산타페 디자인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. 여기 위에 설문에 답 좀 해주세요. 네, 한번 옆으로 돌아가 보죠. 사실 측면을 보면 변화된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클래딩이 없는데요? 클래딩이 없다고? 네, 그건 맞죠. 클래딩은 없습니다. 근데
지금 전체가 다 없는 건 아니고요. 없는 차도 있고 있는 차도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이거 눌러보면 요거 그리고 요거. 기존 산타페도 그랬잖아요. 인스퍼레이션은 차체색하고 클래딩 색이 다르지 않았고 한 덩어리로 보이게 했는데, 이렇게 하면 좀 도심형의 느낌이 있어요. 우리가 오프로드 달릴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다른 색깔로 해야 되냐,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 좀 도심형, 그리고 클래딩이 있으면 약간 좀 러기드하다고 디자이너들은 그러더라고요. 오프로드를 가거나 이랬을 때 뭐 스크래치 같은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, 뭔가 차가 좀 터프해 보이고, 그래서 약간 좀 남성적이다,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.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차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소렌토보다 커진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? 기사도 많이 나왔구만. 기사 뭐야 이거, 되게 구체적이야. 70mm가 늘어나서 소렌토보다 더 앞서가겠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소렌토 출시할 때쯤에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. 댓글에 막 크크크, 이제 뭐 산타페한테 소렌토가 어떻게 저떻게, 뭐 이런 헛소문이 왜 퍼지는 걸까요? 실제로 보면 안 길어졌잖아요. 똑같다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. 그죠? 구독자님이 자로 재서 기존하고 똑같네요, 똑같네요 하고 재서 보여줘서,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보도한 것 같은데, 모카를 한번 보고 기사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? 네,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. 자연스럽지? 네, 후면은 기존 산타페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. 요즘 현대차, 소나타, 그랜저, 아반떼 뭐 할 거 없이 전부 가운데를 연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당연히 연결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연결시켰네요. 그런데 다른 소나타, 그랜저, 아반떼와는 달리 불이 켜지지는 않습니다. 그냥 반사판이에요. 이게 영상에서 볼 때는 퀄리티가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진 않는데, 이거는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그때까지 일단 판단 유보. 후진 램프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후진 램프를 갖고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요즘 후진등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 현대기아차의 추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안개가 꼈거나 아니면 뿌연 날씨거나 이럴 때 뒤쪽에서 볼 때 후진이 들어오면 안개를 뚫고 빛이 보입니다. 제동등 같은 경우도 영국에 있는 디스커버리 이런 차들 보면 제동등 같은 게 굉장히 작아졌거든요. 이런 것들이 뿌연 날씨에는 더 잘 보이니까 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머플러가 없네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, 이건 하이브리드라서 그렇고요. 다른 차들은 머플러가 또 있습니다. 이 사진 보세요. 네, 있죠. 사실 뭐 하이브리드를 굳이 다르게, 아니면 머플러를 꼭 없애야 되나,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요즘은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도 똑같이 디자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 정말 막 하이브리드라서 정말 멋있든가. 네, 실내 상당 부분은 그냥 산타페 그리고 펠리세이드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. 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디자인은 아니지 않나,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펠리세이드는 사실 여기 버튼들이 여기 있지만 그 위에 버튼이 한 라인이 더 있어요. 크롬 버튼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. 이 크롬 라인 버튼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같이 섞여 있어요. 버튼들이 여기 다 있으면 되게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이긴 한데,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지 않을까? 내가 원하는 버튼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. 기어 셀렉트 버튼 같은 경우에 기어 셀렉트가 있고 그 옆에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. 이래도 되나? 약간 복잡합니다. 약간 복잡해서 조금 알아서 잘 만들어 주셨겠죠. 네, 그리고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수납함이 이 덮개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옆에 네모난 구멍은 뭐죠? 핸드폰 충전기인가요? 컵홀더가 있습니다. 한 개예요. 컵홀더 하나를 어디다 숨겼을까? 이 덮개 안쪽에 컵홀더인가? 어쨌든 SUV는 반드시 컵홀더가 2개 이상 필요하거든요. 지금 도어 포켓도 경쟁 모델에 비해서 지금 좁아요. 그래서 여기도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도 지금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. 경쟁 모델들은 이렇게 깎고 여기다가 수납을 더 많이 하게 하는데,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고 수납할 공간이 조금 작게 느껴지는 거.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 있는지 이거 실제로 빨리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. 설마 컵홀더가 하나 있지는 않겠지? 하나 있나? 진짜? 큰 거 하나 하면 된다고? 큰 거 하나도 안 되지. 야, 자기 혼자 음료수 마셔? 그래? 아, 이것도 홈라이프 자동차인 거야? 아, 나눠 마셔라. 카풀 같은 거에다가 큰일 났어요,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. 지금 옆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, 뭐 이러면서.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하이브리드 그린색이에요. 그렇지만 하이브리드가 나오진 않습니다. 이게 정말 나 참, 소렌토가 한번 훑고 지나갔죠.
하이브리드면 친환경차 인증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해서 신차 가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. 그게 뭐 되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15.8을 넘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15.3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차이 때문에 못 받으니까 지금 살짝 멘붕인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판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. 산타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. 하이브리드가 준비돼 있고 해외에 팔 거고 지금 뭐 문제 없지만 15.8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인증을 못 받았어요.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15.8이라는 규정은 1.6리터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엔진이 크고 연비가 나빠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배기량이 작고 연비가 좋으니까 이것보다 더 줘야 된다 이러면서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는 거죠. 빨리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.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걸로 하면 1,500만 원짜리 아반떼하고 내 차 5천만 원짜리 소렌토하고 세금이 똑같다니까? 이게 말이 안 되죠. 일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 다 없어져야 됩니다. 새로운 시대에는 배기량을 어떻게든 낮게 하고 어떻게든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차를 만들고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F1 자동차도 아반떼 세금 내고 또 몰고 다니겠네. 빨리 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. 그런데 여기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소렌토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든 산타페 하이브리드든 저공해차 인증은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혜택 있잖아요. 주차장에 50% 감면되고 뭐 통행료 감면되고 혼잡 통행료 면제되고 이런 것들 다 저공해차 인증이거든요. 2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혜택이 다 되고요. 하이브리드 혜택 못 받는다 라는 거는 처음에 차를 살 때 차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등록할 때 90만 원 내게 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살짝 살펴봤는데요. 산타페는 워낙 디자인이 잘 됐고 인기도 높은 차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놔도 좋은 말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기존의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.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새 차 같고 아직도 예뻐요. 뭐 만약에 조금만 바꿨다면 아유 야 페이스리프트인데 이거밖에 안 바꿨냐 이러실 거고, 많이 바꿨다면 아니 그 좋은 디자인을 왜 버렸어? 라고 하실 건데, 사실 이 차는 기존의 산타페의 이미지를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자동차로 잘 만들어낸 것 같긴 합니다. 현대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SUV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현대차와 함께 성장한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만큼 기대도 컸을 것 같고, 그래서 새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충격요법을 이용해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다, 이 점만큼은 잘 인식시켜줬다는 점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, 이 새로워진 산타페 실제로 주행 느낌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15일 정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?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